뭐 이준석 의원 얘기 잠깐 하고 가면은 사실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 완전 대비가 됐어요. 우리 유권자들 그렇죠.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제명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55만 7천 명 넘어섰습니다. 55만 7,643명. 이게 국민들의 민심, 분노한 민심이기도 하고요. 네. 대선 토론 때 우리가 보더라도 이준석 의원의 후보의 질문하는 모습이나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놀랐어요. 토론 자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호소력을 갖고 예. 청년들한테 다가갔던 거는 당 대표직에서 그 퇴출돼 가지고 대구 김광석 거리에 절규하듯이 연설을 하던 그때 피해자 이준석으로서는 네. 그 합리적 개혁 보수 어떤 개혁 보수의 그 면모가 그때는 있었지. 그걸로 인해서 저 고난을 겪는구나. 네. 이러면서 상당한 팬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아, 그랬는데 그때 이준석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는커녕 나이 젊다는 이유로 온갖 특권을 다 누렸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한테서 떨어져 나오는 극우 청년들 를 자기가 어떤 거기 가서 맹주 노릇을 하겠다는 이 전략으로 급선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40대 윤석열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 결국은 같은 지지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한때는 국민의힘에 통합된 그 극우 커뮤니티의 그 팬들을 이제는 본인이 차지하겠다는 심산이고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쪽을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짜게 놓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예. 2030 남성들을 국민의힘 쪽에 들어가는 거에 허들을 만들고 그걸 자기 쪽으로 방향 물꼬를 틔우는 데는 네. 성공을 했다. 그게 이제 지지율 8%입니다. 그게 지지율 8%.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극우 정치의 시작이거든요. 그다음에 분노 세대를 등에 업고 어떤 하나의 새로운 극우 정치 네. 이걸 한다. 저는 이준석이 바로 김문수 윤석열의 40대 판이다 버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변하는구나 사람이. 그게 혐오 발언이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닙니다. 다 이거 계산된 발언이에요. 그것도 또 아주 쓰리 쿠션으로 권영국 후보한테 이걸 슬쩍 물어서 이재명을 조진다. 예. 이런 식의 그거 다 이거 설계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어떤 수법의 교활함이나 네. 의도성을 보면 굉장히 악의적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윤석열 뺨친다. 뺨친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속아왔다는 거다. 이준석의 본 모습 민낯을 이번에 확실히 확인했다. 예. 그래서 그 제명하는 저는 제명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이게 김영삼 그 옛날 대통령이 예. 제명당한 때가 이제 1979년. 네. 그때 이제 YH 여공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뉴욕 타임즈에 김영삼 인터뷰가 실린다고. 그런데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의 실상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지원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걸 갖고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는 대미 사대주의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명안을 상정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했거든요. 그게 부마 항쟁의 불씨가 된 거지. 그 부마 항쟁을 보고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사살한 거죠. 예.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 그렇게 우리 된 역사의 겁니다. 한 단면인데 이준석은 뭐 사실 지금 구도상 보면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청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엄중한 국민들의 회초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뭐 깨우치고 뭐 반성하고 성찰한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그거 뭐 제명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해봤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 구제불능이에요.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예. 이 싸움은 앞으로 이준석이 10년 이상 짊어져야 될. 나이 50 될 때까지 이 싸움은 안 끝날 것이다. 계속 간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다 겪고도 그 말을 하는가 한번 그건 지켜볼 일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쭉 보면은 네. 이 40대에 한때는 개혁 보수를 외치던 그 정치인이 왜 저렇게 됐는가? 이게 왜 40대 윤석열인가? 강한 자기 집착에서 나오는 거거든. 자기 집착. 자기 집착에서.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도 예.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심리가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네. 그때 지지율 폭락,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뭐 특검에 대한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 발언 이런 자극제들이 네. 이렇게 보면은 국가 지도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렇게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네. 이렇게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런 방법을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감정 회피적 성향을 보입니다. 네. 다 부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은 회피 심리거든. 아. 어. 부정하고 술 먹고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이게 회피 심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통제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통제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안 건드리고 회피하면서 다른 어떤 충동으로 가는데 네. 이게 선스타인 교수가 얘기한 도박 증후군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슬롯머신 같은 도박을 하다가 많이 잃었어. 그런데 이제 종잣돈이 얼마 안 남았거든. 이럴 때 오히려 잃고 나서 야구에 올라서 더 크게 베팅을 하는 심리. 이게 진한 계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관리도 하고 야 요런 건 배팅을 이렇게 내가 하고. 이성으로서 합리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에이씨 다 걸어. 이래가지고 몽땅 다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하는 게 원래 도박꾼의 운명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거예요. 뭐 분산에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 한 방에 뒤집어 버려. 예. 이렇게 하면서 그때 뭐에 홀린 것 같았다는 거지. 이제 훗날 도박꾼들이 할 때 내가 그때 뭐에 홀렸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 그런데 그런 어떤 심리로 회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은 공격을 많이 당하고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겼나, 어디서 생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안 되겠다. 일은 벌어진 거지만 문제를 해결해 보자. 네.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갈 법한데 이준석은 이때 윤석열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데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부정해버리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석열식 그 방식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 자아에 극도로 집착하는 일종의 어떤 나르시즘의 네. 그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나르시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충만하거든요. 네. 모든 것이 다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존중받고 엄마한테서 그럴 때 발전을 하는데 어느 날 부모한테서 떨어져 나갈 때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이제는 네가 해야 돼. 이젠 네가 책임져. 이럴 때 이제 그 충족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그리워한다는 거지. 그 유아적인 시절에, 그 저기 엄마 품을 엄마 품을 그리워할 때 그때는 모든 게 다 내한테 만족감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충족이 안 되냐. 이러면서 앙앙거리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토론을 나가면 상대방을 때려 눕혀 조회수가 빡빡 올라가야 쇼츠 만들고 해야. 쇼츠 만들고 해서 빡빡 올라가야 만족감을 느끼고 이준석은 지난 10년 정치를 그렇게 커왔단 말이에요. 이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디서 뭐 이러면은 그거를 현실을 부인을 한 다음에 그 어디 커뮤니티나 유튜브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 가면 또 다른 세상. 못 빠져나와. 다른 세계고. 어. 엄마 품 같기도 하고. 엄마 품 같고 거기서 그 충족감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르시즘으로 가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저 나르시즘의 윤석열의 경우엔 사이코패스가 겹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준석도 이런 공격을 받으면 부인을 해버리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가 않고 그런 세계로 도피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40대 윤석열이에요. 오,
오늘 이 분석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가 또 일부 계층에는 먹힌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런 어떤 터전을 제공해 주는데 네. 이게 바로 나르시즘 정서와 팔로워들의 사고 방식이고 여기서는 앞으로 여성 혐오가 더 커질 겁니다. 굉장히 더 커질 거예요. 그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8%라는 성과보다는 오히려 진보 여성들을 결집시킨 역결집 이 효과가 이준석 효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이준석이 8%를 얻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들 58%가 저기 특히 그 20대 이재명을 찍게 만들어준 게 이준석이에요. 오히려 도움을 줬다. 그렇게 보면 이른바 역효과가 났다. 그렇지. 그 역풍이 이재명 당선에 또한 축익을 이루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비판과 그렇습니다. 모습에 대한 이 비판의 모습이 표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고의 자아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자아. 나르시즘에 빠진 자아는 허상입니다. 허상. 그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않아요. 채워도 배고파. 그 자아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최고의 자아는 무아야. 무아? 내가 없는 건가요? 무아지경. 우리가 무언가 가치와 어떤 그 내용에 깊이 몰입할 때 뭐라 그래? 무아지경에 빠졌다. 그러니까 정작 행복감을 느낄 때는 나 자신을 못 느낀다는 거거든. 그렇네요. 그런데 저런 자아 충족 나르시즘은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지. 너를 찾아, 너를 재발견해, 자존감을 높여. 그다음에 조회수 지금 100만 나오고 있잖아. 너 최고야. 이거는 무아가 아니라 집착하는 자아거든.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무아 상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고등 종교 또는 예술과 문학과 그다음에 사상 이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아에서. 정반대의 세계지. 이 부분을 좀 딱 편집해가지고 쇼츠로 만들어서 이준석 의원한테 또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김종대 교수님 말씀 좀 듣고 달라져라. 달라져라. 그러니까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내려놓는 자가 더 커 보이고 위대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치권을 한 30년 넘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노회찬, 심상정 이런 사람들 많이 겪었잖아요. 옆에서도 많이 보고. 맞아요. 그러면 가까이서 보는 위는 또 달라요. 근데 뭐 어디 뭐 사이다 발언하고 엄청나게 유명한 연설을 해서 내가 그분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공통점 뭔가 사람이 커 보였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 정치인들인데 보수 쪽의 얘기도 엄청나게 경청을 했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진보적 성향도 보수적 프레임을 통해서 한번 필터를 한 다음에 다시 더 한 차원 높은 정신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게 사람이 굉장히 커 보여. 굉장히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뭐랄까 이준석 경우를 보면 대선 때 팩트 체크 논쟁에서 전패했습니다. 그 차등 임금제라든가 외국인 뭐 노동자 차등제라든가 임금 차등제라든가 또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상권이 있다. 아주 무식이 고도로 발전하면 이런 얘기를 해. 사실 인공지능 잘한다는데 그 퍼플렉서티 같은 그 검색 기능이 강한 인공지능에 1분이면 다 검색되는 팩트들이야. 그러니까 전부 이런 팩트들이 안 맞고 그러니까 어디 커뮤니티에 음모론에 약하다고 하는 게 사실에 약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팩트를 기반에. 그다음에 이제 공약에서도 기후 공약 없지, 노인 공약 없지, 대학생 공약 없지. 뭐가 빠진 게 많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뜻이에요. 전혀 옆에 다른 상대방 내 지지층이 아니면 고려 안 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향이 굉장히 위험한 성향이다.
그래서 자아에 극도로 집착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최고의 행복감은 무아에서 나오는 거다. 아, 그 말씀이 진짜 가슴에 와닿네요, 진짜. 삼매경이란 말이 아시나? 삼매경. 독서 삼매경에 예, 예. 빠졌다. 삼매경. 뭐 이런 거들. 또 뭐 황홀경, 네. 삼매경 이런 이야기들은 무언가에 깊이 몰입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내가 나에게 집착했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자아의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네. 더 넓은 세계에 소속됐다. 더 큰 세계에 나를 열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가 된다.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경지고 네. 이거 괜히 자꾸 불교 강의 같은데 그 우리가 붓다, 시다르다라는 말의 예. 뜻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이건 뭐냐면은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고 정신적인 조건이 충족되고 이러면은 네.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더 많은 욕심을 더 내고 탐을 내냐고. 그게 뭐냐면은 그런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조건의 행복을 가져가 가지고 내가 행복해졌다. 내가 이제 더 어떤 그 삶의 질이 높아졌다 하면은 분명히 만족감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근데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네. 이러면서 욕심만 자꾸 커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갖기 위해서. 그렇죠. 원래부터 그 돈과 행복은 집착에서 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고 가치를 더 확산하고 이러는데 네. 이러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행복감이라는 게 만족할 줄 아는 거거든.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경쟁 사회에서 이 만족할 줄 모르고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경쟁의 가마솥에 그냥 푹푹 삶아버리는 네. 이 한국 교육 제도의 총체적 실패가 바로 이준석 현상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준석 의원 제명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철학적으로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이 철학적인 이 얘기는 또 어디서든 들을 수가 없거든요. 김종규 교수님이 오셔야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글쎄요, 분야이기 말입니다. 때문에